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는 9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추가 청문회를 열어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인데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자,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지목하고 탄핵 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최영두 의원이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2,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 청문회를 방송장악 청문회로 명명하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나올 때까지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방침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예정이 없던 2, 3차 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이에 난감해진 민주당이 2차, 3차 이런 식으로 즉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날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 출석 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과방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에 따라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판사 출신답게 김태규 직무대행이 민주당의 허점을 아주 잘 파고드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자 민주당이 추가 청문회를 열어 김 직무대행 등 증인들을 재소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이은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참으로 졸렬하기 그지없죠. 아시다시피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영명 사태를 불러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국가의 주요 조직인 방통위가 일시적이나마 완전한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내놓은 고육책이었습니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야당 탄핵안 발의 표결 전 사퇴이기도 했었지요. 민주당이 홀로 남은 이 부위원장마저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곧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재구성과 친야 성향 MBC 경영진 교체를 막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역시 임명되면 곧바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입맛대로 박문진 이사진을 구성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혈안이었던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전례 없는 3일 인사청문회를 벌였고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등 파행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 쪽으로 그 타켓을 옮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차 청문회, 3차 청문회를 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냥 방송 정도를 총괄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방통위는 방송은 물론 정보기술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친야 방송 하나 지키겠다라면서 행정조직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네, 김영 간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최영두 간사님, 만일에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천 얘기를 하시는데 최영두 간사님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으면 예, 추천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드리시고요. 만일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습니까?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될 때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에 거의 살인적인 검증을 받고 의결했거든요. 한 문제고 앞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물으시는 문제는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네, 국회의 그러면 권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아시다시피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목 방통위원으로 내정이 됐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결국 사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민희가 부적격을 이유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가 이해충돌 논란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부적격 이후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민희는 당시 TV토론회에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한 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확정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임명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민희는 그간 여러 가지 이해 못할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참 많았습니다. 최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서라는 말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게 괜히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례가 참 많았었는데요. 최민희는 지난 과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건강법을 권하기 위해 썼다는 이 책에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동, 즉 대장염 등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이 멈췄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민희는 이 책에서 우유를 먹고 큰 아들은 성질이 난폭하다라던가 아이가 태어나면 첫 사흘은 굶기고 100분 동안은 발가벗겨 두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뒤바뀐 주장이 많았고 제시된 대부분의 방법들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행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장은 신생아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고 난임 환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도 담겼습니다. 자, 최민희는 사학과 출신으로 의학 관련 지식을 쌓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에 대해 의료계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두려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는 한 언론사의 기관 글에서 인도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전기를 받아 정력이 너무 세서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감싸 보호해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싸질러 놓은 게 바로 최민희였는데요. 제 밖에 정치적으로도 지난 과거 민주당 소속 김의원 의원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여의도 KBS 별관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폭행 사건과 관련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민희는 단순 사건은 단순 사건으로 해결하자며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 사건 취급했고,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만행을 적극 옹호하는가 하면 박원순이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조문을 할 수 없다고 밝히자 최민희는 조문을 왜 정쟁화하냐며 박원순을 적극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당시 음식점 주인에게 취한 어깨동무 포즈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우기면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는데, 정작 그 단골 음식점 주인분께서는 최민희의 인격이 문제다라면서 직격탄을 던졌고, 도리어 주인분이 윤 대통령에게 어깨동무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과거 문재인과 포옹하는 사진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최민희와 관련한 논란을 대충 추려봐도 이 정도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통위원으로 윤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과방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